오늘은요 6천만원짜리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요 6천만원짜리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카메라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6천만원짜리 카메라라고 그래서 정말 저도 살떨리게 그렇게 빌려왔습니다. 이 카메라는 페이지1에서 나온 카메라예요. 그래서 사이즈는 이렇게 돼 있고요, 모양은 일반적인 카메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는 요런 작은 카메라를 좋아하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가, 혹은 사진가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카메라를 선택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진가들은 어떤 카메라를 선택할까요? 뭐 비싼 카메라, 혹은 뭐 좋은 카메라, 자기가 좋아하는 뭐 특정한 브랜드의 카메라, 싼 카메라, 편리한 카메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프로페셔널한 사진가라면 찍어야 되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패션 포토그래퍼면은 인물을 주로 찍는 패션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풍경 사진가라면 풍경을 찍기 위한 카메라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 작가나 스냅 사진을 요하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맞는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때에 따라서 파인아트 포토그래피를 하는 사진가들은 자기가 해야 되는 프로젝트마다 원하는 카메라가 다를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상물, 자기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가장 적정한 카메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카메라는 자기의 목표물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바꿔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가가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하나의 사진으로서 고착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춰서 카메라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카메라 중에 하나예요. 작고 가볍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찍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요.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아마추어 포토그래퍼들이 이 카메라 스펙에 되게 많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무슨 뭐 몇만 화소고 뭐 어떤 기능들이 있고 무슨 기능들이 있어서 이 카메라는 좋은 카메라야, 그리고 저 카메라는 그런 기능들이 없으니까 별로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찍고자 하는 대상체에 따라서 적정한 카메라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카메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페셔널한 포토그래퍼들이 이렇게 비싼 카메라들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카메라는요, 제가 일단 트라이포드에 연결을 해놨어요.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트라이포드에 올려놓고 쓰지 않으면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운 카메라인 것도 맞습니다. 이 카메라를 쓰기 위해서는 트라이포드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트라이포드 가지고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다시 말해서 1억 5천만 화소라고 그랬죠. 이 정도 용량, 이 정도 해상도를 갖게 되면 아주 미세한 진동이나 흔들림에도 확대했을 때 그 입자의 흔들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트라이포드가 필요해요. 보통의 경우는 카본을 쓰지도 않습니다. 카본 트라이포드가 탄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의 진동에 카메라의 진동을 전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카본보다는 스틸이나 알루미늄 같이
진동이 좀 더 강한 트라이포드, 무겁고 튼튼한 트라이포드, 그리고 고정할 때도 이 무거운 카메라를 잘 받쳐줄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볼헤드나 이런 형태의 파노라마 헤드를 사용합니다. 이런 카메라를 들고 풍경을 찍으러 다니면서 트라이포드를 안 가지고 다닌다? 그건 아마 사진을 찍고 싶지 않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 포토그래퍼는요, 전반적으로 풍경 사진을 위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풍경 사진을 찍는 포토그래퍼들한테 필요한 카메라예요. 옆에서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얇은 카메라 바디가 있고 그 뒤에 디지털 백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백에 CCD는 요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렌즈하고 CCD하고 상당히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당히 큰 광각 렌즈를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풍경 사진에서도 가장 많이 썼던 게 필드 카메라라고 해서 4x5로 되어 있는 필드 카메라를 썼어요. 생각보다 그것도 작진 않습니다. 펼쳐놓으면 한 요 정도 사이즈의 렌즈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의 카메라를 사용했었는데요. 풍경 사진에서는 광각 렌즈를 쓰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은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탄생한 게 바로 페이지1 XT라고 하는 이 카메라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게는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유는 이걸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카메라가 어느 정도 무게 이상이 되어야만 진동이나 이런 것에 단단히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렌즈는 일반적인 이런 카메라의 렌즈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이미지 서클을 갖습니다. 이미지 서클이라는 것은 이 렌즈를 투과한 빛의 크기가 훨씬 더 넓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 서클에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맺혀지는, 상이 맺혀지는 영역이 있다면 최소한 가운데 것을 썼을 때 렌즈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 뭐 코마 수차라든지 색 수차라든지 여러 가지 렌즈에서 생기는 사이드 이펙트 같은 문제들을 최소화된 가운데 아주 좋은 퀄리티의 빛만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상도를 통해서 1억 5천만 화소라는 건 상당히 큰 해상도예요. 그래서 뭐 따로 확대를 하지 않더라도 가볍게 1m 이상에 되는 사진을 뽑을 수 있습니다. 풍경 사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임팩트는 사이즈에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높은 해상도의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바로 이런 디지털 백 형태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작은 카메라에 있는 CCD를 써서 높은 해상도 1억 화소짜리도 나오고요, 뭐 이런 카메라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CCD 사이즈가 작게 되면 각각 셀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샤프니스라든지 선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취약해지고요. 두 번째는 빛이 아주 적은, 아주 저조도, 빛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노이즈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주 선명한 상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풍경 사진을 선호하는 사진 작가들은 이렇게 큰 디지털 백 형태를 사용해요. 단순히 해상도가 동일해도 CCD 사이즈가 크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수용할 수 있는 빛의 양이 많기 때문에 훨씬 저조도에서도 노이즈가 적은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카메라는 지금 현재 꽂혀 있는 게 IQ4 아크로매틱이라고 하는 디지털 백이 달려 있어요. 그 디지털 백은 흑백입니다. CMOS가 블랙 앤 화이트로 돼서 1억 5천만 화소다. 그러면 디테일이나 이런 명암에 대해서는 정말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칼라 CCD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흑백 모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칼라 모드 CCD나 CMOS를 가지고 블랙 앤 화이트를 재현할 때는 그 셀 자체가 정확히 퓨어한 블랙 앤 화이트 정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칼라 정보를 갖다가 다시 모니플레이션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블랙 앤 화이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CCD 자체가 바로 블랙 앤 화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CD 모양도 조금 다릅니다. 이 뒤 열어봤을 때 이런 형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고 이 장비를 본다면 아마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그런 풍경 사진가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요, 기본적으로는 로닥스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독일의 렌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렌즈는 일반 뭐 우리 35mm나 미러리스 혹은 이런 포인트샷 카메라에 쓰는 렌즈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렌즈의 조합은 상당히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 32mm 짜리 렌즈예요. 포커스 거리가 32mm인데 CCD는 크죠. 그래서 상당한 광각 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보통 이런 카메라들은 이 렌즈의 셔터가 렌즈 중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렌즈 셔터라고 그러는데요. 이 렌즈 셔터를 자동화 시켜주기 위한 유닛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뒤에는 포커스 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링은 매뉴얼로 보통 많이 맞추고요. 이건 풍경 사진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AF가 맞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풍경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찾아서 맞춰야만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수동 포커스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동 포커스를 더 선호해요, 풍경 사진가들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수동 포커스 렌즈가 있고요. 이쪽 위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조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쉬프트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쉬프트라는 건 뭐냐면 이미지 서클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서 광원 캡처하는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좌우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풍경용이기 때문에 평선 정확히 맞추고 그걸 기준으로 쉬프트 정도만 고민하면 일단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니, 이 모든 것은 이 바로 뒤에 있는 요 화면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 형태로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이런 값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나 이런 포인트샷 카메라처럼 위에서 바로 조작해서 따다닥 찍고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물 사진이나 다큐멘터리 사진 찍을 때 이 카메라를 들고 찍는다는 거는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진들은 1억 화소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카메라는 아닙니다. 얘는 셔터 스피드는 1000분의 1초, 그 다음에 30초까지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사 값은 10만까지 조절이 되네요. 10만 2400까지 올라가는 ISO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이 ISO에서도 노이즈 억제력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훌륭하게 작동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재밌는 건 셔터를 누를 때 셔터를 누르면 바로 찍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딜레이 타임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주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딜레이 타임을 줘서 요 누르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누르고 나서 좀 기다렸다 셔터가 작동돼서 진동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바로 그런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본 카메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저장하는 파일의 크기가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XQD라고 하는 저장 매체를 사용합니다. 빠르기도 하고 대용량도 가능한 소니에서 사용하는 방식의 그 저장 매체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서 리얼타임으로 하드디스크나 이런 데 저장을 하거나 혹은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서 캡처1 프로에서 바로 컨트롤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메라는 철저하게 풍경이라든지 이렇게 정지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카메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가지는 가치는 그런 풍경 사진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포토그래퍼한테 아주 적절하게 필요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카메라를 테스트 해 보려고 제 개인 프로필을 한번 찍어 봤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단단한 알루미늄 형태를 깎아서 만든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에서 조금 뭐 다른 거는 카메라를 한번 고정해 보고요. 요 밑에 레바를 통해서 카메라의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세로나 가로나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정도가 아마 이 카메라의 뭐 기능의 거의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뭐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카메라들도 결국엔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사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카메라를 결정하시되 거기에 맞는, 거기에 걸맞는 그 뭐 공부와 노력과 투자를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필드 카메라이자 풍경을 위한 카메라 중에 하나인 페이지원에서 나온 XT 시리즈 카메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뭐 인터넷에 보시면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뭐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요 내용을 제가 뭐 일단 만져봤고 그리고 각각 스펙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또 따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장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